SK 브론즈밴드의 박원 부장님. 네, 오늘 뭐 언급은 없었는데 여기 지산지소 관련해서 용인 산간 이전 문제가 요즘 정치권에서도 뜨겁거든요.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는 애초에 계획대로 용인에 산간이 클러스터가 조성이 되어야 이재명 대통령의 구상이 완성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 전북 입장에서도 새만금을 활용한 그런 산간의 어떤 조치와 관련해서 또 치열하게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지 좀 여쭤볼게요. 네, 저는 에너지가 생산되는 곳에 대규모 공장이 들어서야 한다라고 하는 지산지소의 원칙이 이번 기회에 전 국민적인 관심을 갖게 되는 큰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더 주장하고 정부의 큰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 많이 주장하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정치권에 특히 안우영 의원님께서 관련 상임위원장으로서 주도적으로 많이 애쓰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같이 노력해서 이 부분에 관한 정부의 정책이 제대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용인에 있는 반도체 공장을 저희 이쪽으로 이전해 온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만약에 그것이 설사 불가한다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것 이외에 앞으로 계획되는 모든 추가적인 대규모 시설들은 반드시 수도권이 아니라 지방으로 이전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앞으로 더 강하게 주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질문 주시죠. JTB의 변형용 기자님. 인선 8기에서 이제 오늘 좀 원동은 안 됐는데 전전 통합에 대해서 굉장히 공을 들이셨잖아요. 뭐다 무산된 건 아니냐라는 의견은 좀 지배적이었는데 광역 중심으로 통합의 속도를 내고 있는데 혹시 구상이 있으신지,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통합이 추진되고 있는 게 사실인데 저희는 좀 지방시대위원회에서도 타당하다는 결론까지 나왔었잖아요. 좀 다른 맥락으로서 추진되었는데 아쉬운 점은 어떠셨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대전 충남 또 광주 전남의 통합 논의 또 속도를 보면서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 행정 통합이 이 생존의 문제이고 국가의 큰 방향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들에 저희가 좀 더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참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전주안전 통합 문제라든가 새만금 특자체라든가 이런 지역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더 큰 미래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프로젝트에 있어서 좀 정치인들이 이 지역보다는 좀 더 큰 시야를 가지고 좀 임해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도 더욱더 계속 노력하고 이 부분에 대한 불씨가 좀 꺼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 특히 이 스케줄을 얘기했습니다. 2월 달까지 특별법이 통과되면 충분히 통합시장 선거 가능하다라는 그 미래 일정표를 대전, 충남과 광주, 전남에 제시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스케줄에 의하면 아직도 기회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나왔지만 완주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최근에 대전 충남이나 광주 전남 통합 문제에 관해서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말씀, 또 대통령의 철학,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우리 주민들께서도, 완주 주민들께서도 분명히 주목하시고 저는 생각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들을 전체적으로 수렴하고 견인해내는 것이 정치권, 만주군 의회나 국회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더 긴밀하게 더 소통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가 있으신 기자분께서는 선물 드리고 질의해 주십니다. YTN 김민성 기자님.
네, 지사님, 어쨌든 전주와 통합 관련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지금 광주 전남도 그렇고 대전 충남도 그렇고 그 통합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어떻게 묶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결국에는 특정 지역에 특례시를 하나 놓고 그다음에 광역단체가 좀 커지는 이런 분위기 좀 가는 것 같아요. 전주, 완주, 특히 완주 구민들의 여론이 썩 좋지 않은 상황에서 혹시 뭐 전주 김제라든지 뭐 다른 방식의 어떤 시나리오도 좀 구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일단은 전주 완주 문제는 주민들에 의해서 투표가 지금 불이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에 관해서 어쨌든지 좀 매듭을 지어야지 다음 단계로 좀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주 완주 문제가 최종적으로 매듭이 되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전주와 다른 지역 간의 통합을 얘기하는 것은 조금 저는 이르지 않는가 싶고요. 순차적으로 그런 부분들도 충분한 공감대 형성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차차차차 논의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 질의 머니투데이 강민호 목사님. 지난 완주전주 통합 관련된 질문이 집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10년 여론조사에서도 완주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60%를 넘는다 이렇게 발표가 됐잖아요. 결국은 그걸 뚜껑을 열어보면 완주 지역의 정치인들의 자리 때문에 반대를 한다. 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대안 제시하기를 통합시가 출범할 경우에 초대 시장과 의장은 완주 출신으로 양보하겠다. 이 조항을 한번 추진해보라는 대안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뭐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전주 완주 통합할 경우에 상생 방안 105가지 안을 전주시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시민단체와 합의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초대 통합시의 의장은 완주군 출신으로 한다라는 것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의장은. 그리고 그런 원칙을 3번에 걸쳐서 그러니까 임기 4년씩 3번 12년 동안 그 원칙을 지켜주겠다라는 것이 그 합의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시장에 관해서는 들어가 있지 않은데 그 부분은 저는 통합의 여러 시민들이 결정할 문제이고 그 부분은 만약에 뭐 서울 시민사회단체나 여러 곳에서 합의를 한다면 뭐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지만 그 부분까지 미리 합의문에 넣기에는 좀 여러 가지 컨센서스가 부족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 들고요. 제가 전주 완주 주민들이 주민투표를 최초로 발의한 때가 25년 6월입니다. 저희가 사실 뭐 정기적으로 보정에 관한 주의 현안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는데 그 주민들이 본격적으로 발의를 하고 나서 이제 반대 운동이 본격화됐는데 그 반대 운동이 통합 반대 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전까지는 찬성이 약 15% 정도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격적인 반대 운동이 시작되고 또 정치권에서 굉장히 반대 운동을 강하게 하면서 지금 부정력이 지금 높아진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에 관해서 저는 결자 해지의 원칙에 따라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주도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을 해결해내지 않으면 쉽지 않은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을 좀 더 과감하게 먼 미래를 보면서 특히 최근에 이렇게 급변해 가는 상황, 통합에 관한 이런 상황을 좀 고려해 주십사 하는 강력한 부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질의가 CBS의 송송입니다. 저 CBS 송승민 기자입니다. 아까 용인 반도체 클래스 질문 나왔는데 반도체 클래스 이전 문제보다는 송전 선로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밀양 송전탑 사태가 저희 전국적으로 굉장히 큰 아픔을 주는 사태인데 지금 송전선로 반대 전국적인 추가됐고 전국적인 반대 조치가 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자님은 송전선로 건설에서 찬성 반대 어떤 입장이 궁금하고 회의 전까지 송전선로에 대해서 어떤 이 정책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기자님이 하실 것인지. 네, 송전선로에 대해서 찬반을 얘기하라, 뭐 동가위를 치라고 하는 것
좀 쉽지 않은 질문이긴 한데요. 송전선로는 설치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최소화돼야죠. 지금 송전선로 대한민국의 송전선로가 아시다시피 이 환형으로 되어 있고 항상 모든 복수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 되는 이런 체계 하에서 한 곳이 막히면 다른 곳을 통해서 가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 전남이나 전북의 이 재생에너지, 특히 우리만 하더라도 재생에너지 앞으로 생산될 것을 이게 전력망에 연결이 되지 않으면 재생에너지 생산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송전망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다만 이런 점에 대해서 무작정 남쪽에서 생산된 전력이 수도권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통로만 활용되기 위해서 송전선로를 계속 건설해야 되냐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분명 국가적인 대협약이 있어야 되고, 저는 만약에 그것이 전 불가피하다면 분명히 통행세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송전선로를 건설하고 그 전력이 수도권으로 공급되는 대신에 우리에게 충분한 보상이 따른다면 그 부분은 한번 논의해 볼 수 있다 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정부 당국과 지방정부가 같이 의논해야 될 중요한 주제다 라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질문을 주시면 소개해 주십시오. 뉴시스의 최종 부장님. 네, 많은 질문들이 있었는데 올해 아까 여기 설명 마무리 말씀해 주실 때 올해는 기회를 이어갈 것인가 놓칠 것인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셨지만 여러 가지 한 두세 개의 의미를 대표하고 있는 것도 생각합니다. 올해도 여론조사가 지금 초부터 따지고 있고 이제는 사실 6월에 중요한 또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 입장을 하나 밝혀주시길 바라고요. 재선대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정권 교체에 대한 그런 여론조사 결과도 좀 나왔었습니다. 55%가 넘었는데 지지율은 높으셨지만 또 그런 결과 나와서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이제 선거 가까워 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동안 전북의 산업 구조를 바꿔내고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기 위한 많은 도전을 해왔습니다. 이제 이것이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대도약이다. 저는 사실은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쓰기 전에 전북의 대도약을 위한 준비 과정이다라는 말씀들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준비들이 이제는 더 큰 성과 또 성취로 이어져야 한다. 또 끊임없는 도전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 전북의 대도약의 원년으로 반드시 좀 만들어야 될 그런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또 도정 공백을 최소화해야 되는 그런 책임도 우리 도민들께 또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조만간에 입장을 밝힐 기회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론조사에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여론조사가 어떤 때는 소위 말하면 잘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또 비판의 여지가 있는 것들이 여러 군데 담길 수도 있는데 일비하지 않고 책임감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제가 거기서 하는 동안에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전이 시작되면 아무래도 도정에 대한 많은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주로 부정적인 것들을 많이 부각하는 측면이 사실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하는 우리 도청의 공무원들, 또 그동안 여러 많은 사업들을 해왔던 도청의 공무원들이 흔들림 없이 일들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도 그런 점에서 책임감 있게 도정을 수행하겠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실이 네, 이재명 정부 들어서 10년사에서도 대통령께서 지방주도 성장 이런 걸 많이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고급 상실을 강조하시긴 하는데, 우리 전북은 주요 이슈라든지 공모나 이런 걸 이재명 정부 들어서 선점하지 못하면서 좀 소외되는 느낌이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생각합니다.
네, 광주 전남 분들 만나보면 저희가 피지컬 AI를 가져갔다고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물론 몇 가지 사업에서 또 저희가 탈락된 것도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도전을 하지 않으면 탈락할 일도 없죠. 도전의 횟수가 높아지니까 실패의 횟수도 좀 높아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걸 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교훈을 찾아서 더 큰 성공을 위한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 거죠. 뭐가 실패했고 왜 실패했고 다음에는 뭐를 보완해야 되는지. 대통령께서 지방 주도 성장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을 너무 크게 환영했습니다. 왜냐하면 5급 3특이라는 용어는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 전국이 주장해서 한 거거든요. 3특. 그래서 3특이 아시다시피 제주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입니다. 제주도는 섬이고 강원도는 한쪽 구석에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3특이지만 5극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충청도, 경상도, 광주 전남 주변에 있는 바로 둘러싸고 있는 데는 3극이죠. 5극 중에 3극을 우리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 3극과 어떻게 연계를 하면서 같이 협조를 하면서 끌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전북의 성장 전략이 우리를 하나의 중심축으로 적지만 3특 중에 한 특으로 인정하는데 강원도와 제주도보다는 훨씬 발전 가능성이 높고 확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특별자치도를 미리 출범시키고 이 틀을 만들어 놨다는 것이 저는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특별자치도의 출범의 핵심이 미래첨단 전략산업의 테스트베드 아닙니까? 이 테스트베드에 지금 가장 전초기지가 피지컬 AI 실증단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곳곳에 새만금으로 말하면 이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메가 샌드박스를 만들고 곳곳에 이런 테스트베드를 만들어서 주변 지역과 같이 어우르면서 또 인력 양성과 관련해서도 주변 지역과 같이 협조하면서 해나간다면 저는 충분히 지방 시대를 우리 전북 특별 지방 주도 성장의 시대에서 우리 전북 특별자치도가 정말 주도할 수 있다. 우리 하게 달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만 질의하고 질문 8시 유지를 해서 우리 인터넷 신문에 지금 특별자치도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출범 이후에 실질적으로 달라진 권한과 제도 중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무엇이냐, 또한 그 현재 추진 그 상황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가장 핵심은 저희가 14개의 특구 지구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을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받았다는 점이고요. 그 중에 가장 핵심은 농생산업특구하고 산업관광특구입니다. 저희가 법이 통과되고 나서 농생산업지구를 각 시군별로 신청받아서 또 심사 절차를 거쳐서 지금 몇 개를 선정했죠. 그리고 그 중에 대표적인 몇 개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것이 완성되는데 또 최소한 한 2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국민들께서 직접 체감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특별자치도가 출범해서 뭐가 그렇게 바뀌냐라고 하는 건데요. 저는 분명히 그 과정에 있고 우리보다 앞서서 18년 앞서서 출범한 제주도가 그 실질적인 효과를 보는데 약 6, 7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분명히 초반에는 이제 제도가 먼저 바뀌고 또 그것이 우리 체감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지만 분명히 변화의 과정에 있다라는 것이고 또 실제로 우리가 도민들에게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특례들을 더 발굴해서 추가로 발굴해서 그런 것들을 신속하게 해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면 마지막 와이팅 김민선 의원님. 네, 지난해 전북 새만금 개발청 업무 보고 때 대통령이 지금 이제까지 한 새만금 구체적 사업의 어떤 전개 방식에 대해서 희망 고문 아니냐 이런 말을 했거든요. 여러 의견들이 제시되는 와중에 심지어 카지노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새만금 개발하고 관련해서 현재 뭐 국토부나 개발청 또는 정부하고 좀 어떤 이야기들이 좀 오가고 있는지 좀 알겠습니다. 또 그리고 추가해서 지사께서는 앞으로 새만금 개발이 좀 어떤 방식으로 좀 되는 걸 보시는지. 이번에 새만금에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부분의 핵심은 대통령께서도 현장에 오셔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새만금의 속도가 중요하다. 그 말씀은 특히 가능한 것, 또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부분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빨리 뭔가를 해야 된다. 전체를 놓고 다 한꺼번에 끌고 가기에는 이게 프로젝트 너무 크고 먼저 선도적으로 눈에 보일 수 있는 것들 빨리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 희망고문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희망고문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뭡니까? 35년이 지났는데 눈에 보이는 것이 뭐가 지금 보이냐. 솔직히 이 얘기 아닙니까? 2년 전부터 저는 근본적인 변화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2년 전에 새만금 내부도로가 완성되고 내부도로 완성에 진입해서 33년간 가볼 수 없었던 내부를 기업들이 들어가 보기 시작하고 새만금 전체의 규모와 위용, 미래에 대해서 기업인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 이후에 아시다시피 기업 유치가 굉장히 많이 됐죠. 최근 2년간 사실 산업단지가 없어서 분양을 못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굉장히 큰 변화인데 제가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그 기회가 왔을 때 사실 땅이 좀 더 있었으면은 그때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온다고 할 때 분양을 해가지고 그 산업단지가 예를 들어 한 500만 평 이상 분양이 딱 돼버렸으면 굉장히 더 좋았을 텐데 그러지를 못하고 한 2년간 굉장히 주춤했던 것이 참 많이 아쉽습니다. 저는 핵심이 결국 SOC인 것 같습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많이 얘기해도 결국은 SOC가 깔려야지 기업들이 여기에 볼만하다라고 느끼는 핵심 요소인 것 같습니다. 공항, 철도, 항만, 도로 이게 반드시 완성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기업들이 미래 가능성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부지 매립하고 상하수도 이런 기반시설 조성조차도 민간에게 맡기는 것은 대단히 속도를 느리게 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저는 이제 과거 우리가 MP에는 일부 상당 부분을 민간 투자를 전제로 해서 많이 세웠습니다. 왜? 정부 예산을 적게 들여놓을까 정부에 비해서. 그러나 이제는 매립이라든가 상하수도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공공부문이 핵심 기반시설에 관해서는 국비로 빨리 투입을 해서 속도감 있게 처리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추가 질의 다음에 국회에서 특별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오늘 2016년 도정출연문제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